아침을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차 문제로 멱살을 잡는 입주민도 있고 자신의 이삿짐을 경비원에게 옮기게 하는 동대표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갑질했다간 큰 코 다친다고 합니다. 그럼요. 큰 코 다칩니다. 네. 이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이 경비원에게 폭행이나 갑질을 한 경우에는 입주민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제정된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한데요. 예.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이 경비원도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이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10.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겨울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또다시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충남권 내륙에도 3에서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천안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논산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홍성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면서 목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금요일에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강력한 한파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새해가 밝으면서 다들 소원 하나씩 비셨을 텐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내 가족의 건강, 네. 또 내 자신의 건강을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강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강 습관이 많을수록 또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 장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예. 엎드려서 낮잠 자는 거, 또 한 끼를 몰아서 먹는 것, 이게 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다 제가 해당되는 것들이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앞으로 그런 걸 하지 마셔야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했을 때 네. 우리가 또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개월은 지나야 네. 내 몸에 배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3개월만 꾸준히 버티면 이게 습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심 365일 나만의 건강 운동법이라고 정했는데 이런 운동을 했더니 이런 습관을 가졌더니 오. 참 좋더라 하는 네. 거 있으면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이수진 리포터는 새해 다짐, 약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강 습관 또 어떤 걸 가지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생각해보면 쉬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를 않아요. 네. 쉴 수 없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또 건강법이라면 건강법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예, 생각해봤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 예. 여기 또 한 가지, 이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강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운동만큼이나 좋은 게 참기름, 들기름이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수출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름마다 활용법, 보관법이 다 다르대요.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볶고 튀
튀기고 뿌리고 묻히고 요리의 맛을 더하는 활용 점정이 바로 기름 한 방울이죠. 종류도 많고 향도 제각각. 과연 보관법과 조리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 일주 많은 주부들의 꿀팁 속으로 똑주부 큐! 신축년 새해 여전히 시장 골목엔 맛이 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중에 단연 최고는 방앗간에 기름 짜는 냄새 아니겠어요? 냄새가 안녕하세요. 고소한 향이 하루를 차원이 달라요. 아니 어쩌면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이 고소한 향내가 뭐 그냥 뚫고 들어와. 재료가 신선하고 바로 짰기 때문에 향이 진하고 고소해서 이렇게 직접 방앗간에 오셔서 짜신 분들은 계속 방앗간에 오셔서 짜서 드십니다. 신선한 참깨와 들깨를 맛있게 볶아서 압착해에 넣고 뽑아내면 맛과 향이 가득한 참기름, 들기름이 추출되는데요. 요런 방식의 기름을 압착류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소하게요. 어머 그냥 쭉 소리 나는 게 말의 물. 어쩌면 이렇게 혀끝에 닿을 때부터가 다르다. 한식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참기름, 다음으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 색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지금 봐도 같은 들기름인데요. 색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요거는 물기만 말려서 짠 것이고 요거는 살짝 볶아서 짠 건데 요거는 요리했을 때 향이 진하고 요거는 향은 많지는 않은데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상 먹는다고 이렇게 짜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맛있는 오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오, 일주 많은 살림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 보니 방앗간에 다녀오셨구나. 아우 왜 아니에요. 그 냄새만 맡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혼났네. 네. 그렇다면 리그난 성분이 많은 참기름과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좀 탁하죠. 참기름은 들기름과 색과 향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보관 방법은 좀 다릅니다. 비싸고 귀한 참기름 혹시 아낀다고 냉장고에 요렇게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 성분이 참기름에도 있는데요. 저온에서 보관하실 경우에는 결정을 이루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하얗게 또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산패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온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면 들기름은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요. 한 달 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아무래도 산패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 네네. 때문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로 섞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참기름의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갈색병이 햇빛 차단에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작은 갈색병에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빛, 열에 약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산패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분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신선하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들기름은 빛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주면 빛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큰데요. 포일로 한번 감싸고 거기에 검은 비닐로 차단해주면 들기름의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바리바리 싸주신 기름인데 진작에 이렇게 보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관 방법에 따라서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보관해서 이용해 주세요. 너무 일좀 아는 전문가에게 활용법 알아봐야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나 들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할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방법이나 이게 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참기름은 보통 나물 무침의 마지막을 향을 내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들기름은 똑같은 나물 중에서도 맛의 깊이감을 좀 느끼고 싶으실 때는 들기름을 사용해서 볶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들기름을 이용한 보들보들 김치찜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물에 헹군 김치에 들기름, 멸치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멸치를 덮어서
비린내를 날려주세요. 마른 프라이팬에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다 사용하시면 비린맛 없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김치를 올리고요. 들기름을 듬뿍 넣어줍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된장 뿌려서 20분 정도 중불로 은근히 졸여주면 고소하고 보들보들한 김치찜이 완성됩니다. 된장이 말이에요. 신의 한 수더라고요.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바삭한 채소튀김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보통 향이 없는 기름을 사용해서 튀김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콩기름,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가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가장 최상급이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에는 영양도 충분하지만은 가장 발연점이 높은 게 카놀라유예요. 오일의 발연점이 높을수록 튀김 요리를 했을 때 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채소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썰기해서 밀가루 입히고 반죽을 묻혀주면 준비 끝! 여기에다 오징어나 새우, 굴 같은 해물을 넣어도 맛이 좋겠죠? 여러분, 튀김엔 카놀라유 잊지 마세요. 뿌리가 차를 발로 짜면 카놀라유 이러는데 오늘은 이 튀김을 먹고 입이 놀라요. 어머, 튀김은 카놀라유. 그리고 맥주 안주로 최고죠. 기름 요리의 절정, 감바스 만들어 볼게요. 마늘과 채소, 소금, 후추로 밑간한 새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리브유 준비해 주세요. 중불에 올리브유를 끓이면서 마늘을 익혀갖고 그 안에 새우를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은한 불에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파 향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마늘 향을 내는 거죠. 네. 기름의 튀김 마늘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마늘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물기를 쫙 뺀 새우를 저렇게 꼬리 맨 끝부분을 제거한 후에 넣어줍니다.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니까요. 물기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자, 새우가 익을 때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독성 있는 감바스까지 완성. 오, 일 좀 하는 떡주부. 어디 한번 맛 좀 볼까요? 들기름에 자글자글 졸인 김치찜. 아우, 환상이에요. 들기름하고 된장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마늘이며 뭐 다른 것도 안 넣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 알겠네요. 어머, 너무 맛있다. 그리고 바게트 빵에 감바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올리브유 향이 맛을 더합니다. 뭐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다른 채소들 이 마늘마저도 올리브유랑 함께 하니까 깊은 맛이 더해지네요. 올 겨울 고소한 기름 잘 이용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면 어떠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밥상에 건강한 기름을 더해보세요. 고소한 향과 맛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기름. 궁합이 잘 맞는 요리, 제대로 된 보관법. 오, 일 좀 하는 똑주부.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네. 오, 일 좀 아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예. 네, 올해 다양한 활용법,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평소에 요리할 때 이런 참기름, 들기름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그냥 기름이니까 실온에 많이 보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화면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들기름은 바로 냉장고로 이렇게 드리고요. 또 참기름 같은 경우는 실온으로, 그러니까 싱크대 밑에 그 그늘진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들기름이 냉장고 선반을 깨지게 하는 그 주 원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유 말도 안 되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이 식물성 오일들이 플라스틱을 변형시키는 오. 일을 한다네. 예.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은박지 호일로 두르고 또 검은색 비닐봉지로 한번 감싸놓으면 기름이 새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차단도 하고요.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한 달 후면은 네. 설 명절이잖아요. 네.
식용유 선물 세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 튀김용인지 볶음용인지 이것도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똑주부 큐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퀴즈 문제도 가족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네, 예. 아침엔 퀴즈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죠.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볶은 참깨를 압착해서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특징입니다. 습하지 않고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참기름, 2번 들기름, 3번 올리브유. 네, 앞서 이 기름의 보관법도 잘 알려주셨는데요. 실온에 보관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아침 가족 여러분들 계시다면 미리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참 잘했다고요. 예. 이미 다 보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예, 똑주부들 많이 계시죠. 예. 볶은 참깨를 납작했다는데 아유 문제 속에 답도 있었어. 자,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보기 3개 드렸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참기름입니다. 참깨를 고온에서 볶아 기름에 짜낸 기름이죠. 이 참기름의 풍부한 비타민 E가 자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품질의 안정도와 그 지속성이 높아서 식품의 조리나 가공에 널리 쓰입니다. 네. 저도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네. 이 참기름은 햇볕이 들지 않는 실온 보관, 네. 그리고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는 거. 예. 자, 이제 2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2번째 문제 주세요. 자, 아침엔 퀴즈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보여주세요. 3, 2, 1. 명태를 겨울철 찬바람에 꾸덕꾸덕하게 건조시킨 것으로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태, 2번 과메기, 3번 코다리.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정답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 코다을거리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나요? 예, 코다을거리 여기 있네. 잡았습니다, 정답. 정답 잡았나요? 코다을거리에 바로 정답이 있었네요. 야, 예. 이렇게 힌트를 주시네요. 네. 이 코 닿을거리인데 그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 참 안타까운 요즘인데 말이죠. 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코다리였습니다. 내장을 뺀 명태를 반 건조시킨 거죠. 주로 조림이나 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네, 11월 말이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명태를 잘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제철 명태가 잘 말라서 맛있는 코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은 코다리로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죠. 네. 코다리.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3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3번째는요.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관해서 OX 퀴즈로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3, 2, 1.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최저임금. 네, 작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살짝 올랐을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이번에 바뀐 거니까 굳이 틀린 걸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또 돈 문제잖아요. 네, 예민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 가지고 네.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문제를 드리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 복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O냐 X냐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O, X 어떻게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오른 8,720원이라고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 후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3, 2, 1.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을 이르는 말입니다.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은 무엇일까요? 1번 선별진료소, 2번 보건진료소, 3번 국제진료소. 네. 그러니까 일반 환자인지 네. 아니면 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인지 네. 먼저 이렇게 분별을 해서 네. 예, 그래서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네, 예. 이렇게. 특히나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여서 네. 어렵지 않게들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보기 세 가지 드렸습니다. 선별진료소, 또 보건진료소, 국제진료소까지.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선별진료소입니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증 의심 증상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하는 시설을 말하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2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에는 총 5곳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9곳의 민간병원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증상이 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검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좁은 그릇에서 적은 양의 물이나 찌개가 요란스럽게 끓어오름을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골거리다, 2번 오글거리다. 네. 자, 오늘처럼 네. 추운 날씨에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네.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찌개 끓어오르는 걸 표현할 때 이게 보글보글 예, 보글보글. 끓어오른다고 하나요? 네. 아니면 보글보글 끓어오른다고 하나요? 예, 그거를 좀 연상시켜 보시면 네. 정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두 가지 보기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찌개가 끓어오를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도 좀 낯설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예. 요럴 때 같이 덧붙이는 맛이죠. 예. 찌개가 끓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오늘 새로운 것들 많이 알게 되는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 오글거리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 민망함을 느끼다. 좁은 그릇에서 적은 양의 물이나 찌개가 자꾸 요란스럽게 끓어오른다. 또 작은 벌레나 짐승, 사람이 한 곳에서 빽빽하게 많이 모여서 자꾸 움직인다는 뜻으로 표준어죠. 오글거리다, 오골거리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이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작심 365일 나만의 건강한 운동법입니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은 건강한 운동법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요즘 각광을 받는 분야가 바로 드론 산업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드론의 활약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머지않아 뭐 택배라든지 심지어 사람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드론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는 드론으로 지도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드론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뭐 하세요, 여기서? 아 잠시만 지금 지도 그리니까 잠깐만요. 뒤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요즘도 이렇게 손으로 지도 그린 사람 있어요? 드론으로 사진 몇 방 찍으면 지도가 확 나와버리죠.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아직? 아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깝깝하네. 화재 진압과 택배 서비스 등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온 드론. 여기에 드론으로 우리 국토를 촬영해 더욱 생생한 지도를 만든다는데요. 무궁무진한 드론의 세계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우리 지금 드론 날리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 시간이신 것 같은데 드론 날려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드론을 날려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통 지도를 제작한다 하면 우리가 발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드론을 하늘에 띄워 생생하게 촬영한 뒤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실과 똑같은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이로써 드론 맵을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드론 맵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 중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날릴 것인지 고도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하늘 높이 드론이 떠오르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찍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이렇게 드론을 띄우셔서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지도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활용하려고 그래요. 항공 영상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지적 도면과 오버랩을 시켜서 맞지 않는 지역에 지도를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해가는 건데요. 기존에 비해 훨씬 정밀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항공 사진도 있고 위성 사진도 있고 뭐 로드뷰도 요즘 많은데 꼭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항공 사진은 인공위성이나 그 항공기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밀도가 좀 약하죠. 그렇지만 저희 이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밀도가 1cm에서 5cm까지 정밀하죠. 여기에는 비행기 모양을 한 고정익 드론과 앞에서 본 회전익 드론 두 종류의 드론이 활용되는데요. 고정익 드론은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농지 같은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데 쓰이고요. 우리가 익히 봐온 회전식 드론은요, 바람에 강하고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을 피해갈 목적에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이걸로 진짜 지도 만들면 너무 좋겠다. 지금 드론 날리는 거 계속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도 옆에서 해보면 안 돼요? 가능한데 조금 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제가 좀 얼마면 돼? 1000대가 넘어가죠. 드론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부터는 촬영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진들을 하나하나에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추출해가지고 색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고해상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토 관리가 가능한데요.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할 때 뭐 더 특별한 장점 이런 게 있나요? 10cm에서 5cm급 정도로 그만큼 정밀도가 좋고요. 갱신이 빠르다. 이런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그 정보 업데이트가 더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드론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왔는데요. 이 지도가 또 어떻게 활용될지는 이곳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오시죠. 오늘 하루 드론의 활용 매력에 푹 빠진 지은 씨. 홍보관에서 미래 공간 정보의 새로운 기술도 살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시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디지털 트윈 체험존으로서 실세계에 있는 네. 현상을 드론이나 다른 첨단 장비로 촬영을 해서 디지털로 이제 가상 세계로 쌍둥이 같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 속에 현실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기술인데요.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안전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의 활용 방안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아니 근데 아까 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조정해보고 싶었는데 포터님처럼 비전문가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고가의 드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론을 조종하는 건가요? 방금 진짜 농담 아니고 드론 진짜 완전 이 생각 들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드론 활용하기 위한 조종자들도 양성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드론으로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가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복잡한 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나거나 해서 물류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도심 항공 체계를 구축하여서 사람들이 도심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3차원 드론 맵을 활용해서 UAM 항공 체계에서 안전한 드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정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요. 교통 오지에 물류 배송을 하는 등 드론 맵 외에도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럼 지금까지 좀 드론이 이럴 때 사용된 적이 있다, 활용된 적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난재해 쪽에 좀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올해 집중호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초동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을 통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영상을 취득하고 피해 현황을 조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남원에 드론 활용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활용을 하게 되는 건지.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종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 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그러한 실증, 검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를 통해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데이터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이 말씀 맞죠?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4차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손꼽히는 드론 산업.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드론의 힘찬 날갯짓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이 드론의 디지털 맵 함께 만나봤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이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네요. 네, 정말 상상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론 택시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머지않아 저희 모두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네, 이렇게 새해 좋은 소식 들으니까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이렇게 희망찬 소식과 함께 새해 달라지는 소식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에서 그 달라지는 것들을 좀 알아보죠. 네, 예. 새해가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해가 바뀌면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나 법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새롭게 바뀐 법규나 제도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복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 들어서 이 직장인들이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달력을 넘기면서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이거 세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을 모두 다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300인 이상의 사업자들까지는 모두 다 이제 같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원래 이 법은 2018년 3월에 바뀌었는데 순차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확대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약간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전까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날뿐이었는데 소위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날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들을 일반 사기업에서도 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대체 휴일을 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대체 휴일 없이 휴일에도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 가산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8시간 이내에서는 50%가 가산이 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100% 가산 추가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엔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올해는 어떤 고용 제도와 지원 정책이 시행될까요? 예,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을 따져보면은 대상을 따져보면은 일단 15세에서 69세 저소득 구직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사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지원 대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50만 원씩 8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유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취업 성공 패키지에 통합해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 신청은 이미 시작이 됐죠. 예, 이미 지난 월요일인 12월 28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사전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자신이 여건이 해당이 되는지 자가 진단도 하실 수 있고 직접 바로 신청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그 요건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그 2년 내에 근로일수랑 근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00일 이상을 근로하셔야 되고 그리고 총 800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셔야 되는데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으시죠.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68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두 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소득 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고요. 이 기준은 올해 1인 가구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여기 3억 원의 기준에서는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직 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취업 지원 서비스는 구직 촉진 수당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 이외의 분들인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네. 좀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해지긴 제도가 했어요. 너무 많이 다양하게 신설이 돼가지고 저희도 약간 착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종들 이외에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이 계시고요. 15세에서 69세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분들 그리고 월 250만 원 이하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이 있는데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인 35세에서 69세까지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네. 뭐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죠.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구직자라든지 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모두 올해 그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까 관심이 가는 분야 아니겠어요? 저희가 앞서 아침엔 퀴즈에서도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었는데 이 최저임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수진 리포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8,720원으로
약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1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8시간 기준 69,760원, 그리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소속기간 내에 10%까지 감액이 되는데 1년 이내의 계약직이라든지 그리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할 수 없고 전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삶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나 법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데요. 네. 가정폭력의 범위를 좀 확대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관한 범죄로서 주거침입도 포함이 되고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라고 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에 어떤 글이나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올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정폭력의 개념 안에 포섭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전까지는 이제 그대로 체포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제 구속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처벌을 시킬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이제 체포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단순히 이제 범칙금이나 이런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 그리고 구류 이런 식으로 형벌로서 제재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살펴보고 있는데 매년 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교통법규가 아닐까 싶어요. 올해도 그 교통법규가 더 강화됐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체감하기 제일 쉬우신 것은 규정 속도겠죠. 네. 대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부터 50km로 제한 속도가 낮아진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5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030 제도라고 하는데 시내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50km 미만, 그리고 주택가 같은 이면 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시속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요. 이런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보행자 사고 같은 인사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 취지로 회로 다니면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자라든지 부상의 정도를 낮추고자 하는 방향이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부터 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다시 새롭게 법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동 킥보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그런 용어는 없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그 개념은 도로교통법에 없었다가 2020년 그 6월 9일 개정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신설된 개념이고요. 그 의미는 시속 25km 미만의 이동장치이고 그리고 30km 미만의 그 이동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우리가 소위 그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이 개념만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됐을 때 6개월 동안의 이제 그 시행 기간 과도 기간이라고 할까요? 공포 시행일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0년 12월 10일 정도에 시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개정된 법률들은 전부 다 가로치고 이동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규제하는 법규 같은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동차 등을 가로치고 이동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한 규정에서 이동형 이동장치, 킥보드가 빠지게 되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죠. 2020년 12월 9일에 개정이 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런 그 이동형 이동장치는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다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음주운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신호 위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제들이 모두 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간단한 것들만 살펴보더라도 헬멧이라든지 그 안전장구로 미적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가해지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었고요. 이 법은 이제 공포 후 4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몇 달 후면은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밌다기보다는 좀 실생활 무서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길 가다 보면 귀여운 강아지들도 많지만 이제 무서운 개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덩치 큰 이제 아메리칸 핏불이라고 하던가요? 네. 뭐 맹견류 그러니까요. 종류. 예, 네. 도사견 같은 동물보호법상에서 맹견류를 데리고 있는 그 펫 주인들, 네. 반려견의 주인들한테 보호 의무를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끔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는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앞서 저희가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더 강화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예. 예, 작년에도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지원금이 이제 일부 좀 지원이 됐었는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뭐 월 평균 보수 215만 원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자들 이쪽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액 기준이 월 219만 원을 오르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원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5인 미만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5인에서 30인 사이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월 1인당 월 5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정부 부처별로 2021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고복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의 기온이 영하 10.2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겨울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또다시 충남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고 충남권 내륙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는데요. 천안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논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영하 1도, 태안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면서 목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금요일에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작심 365일 건강한 나만의 운동법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빨리 걸어도 좋고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도 하체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걷기 운동 좋죠. 예. 7782번님, 저는 3단계로 운동을 합니다. 계단 왕복 운동, 이 기계로 근력 운동, 그리고 우리 예쁜 반려견과 산책을 하죠.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예.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3단계로. 네. 예. 계단 왕복 운동.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네. 참 하체 발달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0587번님. 아무리 추워도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겨울철에 쉬는 날이 많은 신랑과 함께 갑니다. 네. 부부가 이렇게 함께 가까운 동네 뒷산 매일 오르면 좋죠. 네.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는군요. 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7813번님, 요즘 겨울이라 춥긴 하지만 1년 내내 습관이 되어 한바 20번이 걷기 운동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네. 혈액순환과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볍게 뛰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예, 한바 수목원에서 걷기 운동하면은 또 이 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공기도 좋고. 예. 6796번님. 하루 2리터의 물 마시기가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네. 겨울철이라 물보다 차를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냥 물만 마셔도 피부와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네, 이건 제가 쉽게 실천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6693번님, 트램펄린 저희 가족 홈트 운동기구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운동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집에 놓고 해봤는데 네. 이게 하다 보면은 좀 과욕이 생겨서 높게 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옆으로 튕겨 나갔었어요. 아유, 예, 과욕은 안 괜찮으신가요? 됩니다. 네. 예. 5791번님. 지인이 알려준 하반신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마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과 골프공 발 마사지도 좋습니다. 올 한 해 꾸준히 하면 노년의 건강 지킬 수 있겠죠? 스쿼트 자세도 잘하고 네. 계시고 이렇게 골프공으로 정말 발 마사지 해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다들 정말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데요. 저도 예.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바다와 귀한 궤석이 어우러진 충남 당진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평화로운 마을 면천읍의 700년 역사를 만나보고요.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성문해안도로까지 신축년을 시원하게 달릴 날 따라와요. 충남 당진으로 떠나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네. 오늘부터 그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지원 대상에게는 문자를 받고 온라인 신청을 하면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친 후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피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네. 요긴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